이제 지난주부터 의혹을 계속 지금 저희가 저희 방송에서 내놓고 있는 얘기가 대만 문제에 관해서 중국과 미국이 뭔가 합의를 본 것 같다라는 이제 의혹을 자꾸 제기를 드리고 있습니다만 지금 미 국무부의 어떤 태도나 여러 가지가 심상치 않다라고 하는 뒷얘기들이 오고 있습니다. 자, 한번 뉴스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미국 국무부가 지난달 홈페이지에서 삭제한 대만 독립을 지지하지 않는다는 이 표현을 최근에 복원했습니다. 미국 국무부가 지난달 5일에 홈페이지에 미국 대만 관계 개황 보고서를 4년여 만에 수정하면서 미국은 중화인민공화국 정부를 중국의 유일한 합법 정부로 인정한다는 문구와 미국은 대만 독립을 지지하지 않는다는 표현을 삭제했었는데요. 그런데 이런 표현을 최근엔 복원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거 굉장히 심각한 문제거든요. 네. 대만이 여기에 대해서 미 국무부에 강력하게 항의하고 있습니다. 왜 말을 바꾸냐고. 네. 근데 이게 갑작스럽게 이루어졌다는 거죠. 네. 지난 한 4년 동안 중국이 그 지랄을 해도 미국이 꿈쩍을 안 하다가 왜 이 시기에 만나러 가기 직전에 이러한 내용들을 슬며시 통보 없이 복원을 했는지 여기에 대한 부분에서 또 한 번 우리의 의심이 사실이 아닐까라는 정황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네. 그런데다가 대만에 대해서 이제 무력 도발에 대한 중국의 도발에 대한 무력 개입을 선언을 했었던 바이든 정부가 실제적으로 무기를 안 넘겨주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팔라딘 자주포, 그러니까 우리나라 K9 자주포와 함께 독일 펜스하우저와 함께 전 세계 3대 명품 자주포거든요. 이거의 사신문에 대한 도입 계획이 있었어요. 근데 이거를 거의 무기한 연기했습니다. 이게 무슨 용도로 쓰이냐면 대만에 상륙을 하게 되면 대만에 중국군이 상륙할 수 있는 지역이 이 대만 섬의 북부 지역 그쪽밖에 없어요. 네. 돌아 들어와서 접안할 수 있는 데가 없어서 북부 지역으로 들어와야 되는데 여기가 이제 약간 황무지 같은 이런 지역입니다. 그래서 요 지역에다가 자주포를 배치해가지고 상륙하는 해군들이나 상륙하기 위해서 다가오는 배들을 직접 요격할 수 있는 굉장히 전세를 바꿔놓을 수 있는 치명적인 무기인 거거든요. 그래서 이건 우리나라한테 K9을 산다고 해서 못 주는 거예요. 이건 중국 눈치가 보이는 거니까. 이건 사실상의 전쟁 준비가 돼버리니까. 이거를 미국이 주기로 했었단 말이에요. 근데 갑자기 입장을 바꾼 거야. 우크라이나 퍼줬더니 없어줄게. 말이 됩니까? 우크라이나에 안 줬어요. 이건 한 대도. 그리고 얘네들이 보유하고 있는 자주포가 만 문이 넘습니다. 근데 40대 빼주면서 재고가 없어서 못 주겠어 라고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거죠. 거기에 추가적으로 패트리어트 관련된 시설 포대, 그러니까 레이더부터 시작해갖고 미사일까지 2025년도까지 대만에 넘겨주기로 약속이 돼 있었습니다. 이것도 무기한 뒤로 미뤄져갖고 사실상 도입이 어려울 것 같다고 대만 국방부 장관이 발표를 한 거예요. 자, 이러한 일련의 움직임이 정말 우연일까? 바이든과 시진핑의 만남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이게 우연일까 싶은 생각이 드는 겁니다. 또 하나 시사해야 될 부분은 지금 바이든이 아프다 그랬잖아요. 네, 코로나. 네, 그래서 코로나라는 등 치매 얘기 이제 예전부터 있었으니까 본인이 또 한번 인정을 말실수인지는 모르겠지만 난 암에 걸렸다라고 했던 적도 있는데 어찌됐거나 지금 중병설에 쓰러져 있었단 말이지. 근데 지금 아직까지 복귀를 한다 이런 내용에 대한 얘기가 없어요. 구체적으로 복귀 일정이 나오질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진핑하고 만나기로는 했어. 근데 복귀를 해야 날짜를 잡아가지고 둘이 시간 약속을 맞출 거 아닙니까? 네. 그래서 지금 이러한 와병설이 길어지고 있는 이유에 대해서 뭔가 지금 협의가 완벽하게 잘 안 끝난 게 아니냐. 뭔가 결정적으로 아직 해결 안 된 요소가 있는 게 아니냐라는 의심을 또 미국 정가에서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와중에 낸시 펠로시가 기어이 대면을 간다고 합니다. 네.
근데 대만을 가는 방식이 매우 특별해요. 지금까지 없었던 방식으로 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민간 사절이 가는 경우에는 당연히 국적기를 타고 갑니다. 비행기 타고 가는 거죠. 자기 나라 국적기를 타고 가요. 네. 이게 이제 정상적인 외교적인 방문인 건데 낸시 페로시는 항공모함을 타고 간다네요. 이상해. 그래서 아니 무서워 여기. 아니 항공모함이 낸시 페로시를 실어다 주기 위해서 시동만 거는데 10억이 드는 항공모함이 낸시 페로시를 실어주기 위해서 유람선으로 대만으로 들어간다는 겁니다. 항공모함에 전투기는 안 태우고 펠로시만 태우고. 물론 재고니까 그냥 쌓아놓은 상태에서 들어가겠죠. 합법적으로 항공모함이 대만에 들어가게 생긴 거예요. 지금 대만 항에 접안을 하게 생긴 겁니다. 왜 낸시 페로시 자 저기서부터 수영해서 가세요? 이럴 수는 없는 거니까. 사실상 낸시 페로시는 지금 민주당 대표일 뿐만 아니라 미국 정치계의 숨은 마쿠입니다. 바이든보다도 훨씬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있고 교황을 비롯한 이탈리아 세력들과 금융 마피아들과 손을 잡고 있는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비선이죠. 바이든의 비선이나 다름없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대만을 가는 것도 웃기지만 항공모함 빌려 타고 간대요. 뭐지? 뭐죠? 아니 지금 중국하고 뭔가 시진핑하고 바이든은 서로 만나려고 하고 있는데 낸시 펠로시는 국방부가 방대하고 있는 대만을 가는데 항공모함을 끌고 간다고? 그렇지. 국방부는 가지 말라 그러면서 항공모함 왜 빌려주는데? 아니 미국 멀미하실까봐 그런가? 미국이 그럼 바이든하고 승차감이 좋은가? 항공모함? 바이든하고 낸시 펠로시하고 완전히 다른 길을 가겠다는 건데 이게 되나요 이게? 넌 도대체 뭔지를 모르겠네. 결과적으로 대만 합병에 관련된 가장 큰 이슈는 대만의 영토나 대만 국민들의 주권 이런 게 아닙니다. 중국과 미국이 서로 노리고 있는 TSMC거든요. 즉 반도체. 대만이 갖고 있는 그 반도체 패권. 특히나 이제 TSMC가 미국에 있는 모든 파운드리 반도체를 거의 생산해 왔던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 이게 넘어간다고 하면 미국의 반도체 기술이 그냥 설계체로 통째로 넘어가는 거랑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늘 얘기하는 게 만일에 대만 전쟁이 일어나고 중국이 들어올 때 되면 TSMC 대만에 있는 건 폭파한다라는 개인적인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가만 안 놔둘 것 같긴 한데. 네. 근데 이미 뭐 가만 놔두고 안 놔둘 수준을 넘어선 것 같아요. 여러분 이제 TSMC가 처음에 TSMC 사장이 그 실리콘밸리 출신입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미국에 있는 기술자가 대만에 들어가서 이 사업을 시작한 거고 초창기 설립 때 대만 정부가 80%의 자본을 댔어요. 그러니까 대만의 돈과 미국의 기술이 합작돼 갖고 미국만을 위한 반도체를 만들어 온 회사가 TSMC입니다. 근데 지금 TSMC는 대만의 기업이 아닙니다. 현재 TSMC의 주식 중에 80%가 외국인 지분입니다. 그리고 아마 그 중에 대부분이 미국 주주 지분일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어요. 문제는 미국이 대만을 이용해갖고 값싸게 자기가 원하는 반도체를 어디 안 들키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한국에 안 주는 이유가 한국은 반도체 기술이 뛰어나기 때문에 이 설계도를 넘겼을 때 그 기술이 유출될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냥 미국이 시키는 것만 열심히 만들어서 납품해주고 기술적인 보완에서 독립성이 떨어지는 TSMC에다가 다 파운드리를 몰아준 거예요. 잘 만들어서 몰아준 게 아니라 보안이 지켜지기 때문에 그 회사에다 몰아준 겁니다. 근데 이 회사의 주주가 외국인 주주로 다 바뀌었어요. 미국인 주주로 바뀌었단 말이에요. 이 주주들이 지금 중국하고의 관계에서 계속해서 불안 요소가 생기니까 계속해서 해외 기지들을 만들도록 강요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TSMC가 뭐 사상 최고의 실적이 나네 어쩌네 뭐 이런 얘기 나오고 있잖아요. 네. 주가가 계속 올라갑니다. 아시아에서 제일 큰 전자기업의 삼성을 뛰어넘었어요. 주가 총액으로. 이렇게 키운 돈을 가지고 끌어모은 자본을 가지고 유럽, 미국 등지에다가 계속 일본도 세웠습니다만 그거는 좀 구형이긴 하지만
그쪽에다가 계속해서 새로운 공장들을 짓고 있습니다. 심지어 현재 미국에 짓고 있는 콜로라도에 짓고 있는 TSMC 공장은 대만 본사에 있는 공장 규모보다 1.5배 가까이 큽니다. 이게 완성되잖아요. 대만 공장이 필요 없어져요.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그 부분에 대한 준비가 끝난 거야. 미국 입장에서는. 줘도 돼. 줘도 돼요? TSMC 이제 줘도 돼. 여기 있는 공장 곧 완성되니까. 아니 뭐 칩포 하자고 하고 있는데 지금 미국은? 아니, 그거는 아직 안 끝났으니까. 이제 공장 건설이 들어갔으니까 2, 3년만 지나면 이제 사실상 기술부터 생산 설비로부터 인력까지 전부 다 미국으로 끌고 올 거예요. 그래서 삼성보다 더 좋은 조건으로 TSMC를 미국에 유치한 이유가 그거고 TSMC가 지금 계속해서 3나노를 실패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삼성을 오늘 상용화 선언했어요. 오늘 그래서 아마 삼성 주가가 좀 뛰어야 되는 날이긴 한데 3나노 반도체에 대한 상용화 선언을 끝낸 상황인 거고 지금 TSMC는 원래 올 연말에 발표하기로 한 게 내년 연말에도 못할 가능성이 있다 싶을 정도로 뒤로 쭉 빠졌습니다. 그러니까 5나노까지는 생산을 하는데 4나노, 3나노를 상용화시킨 기업은 삼성밖에 없는 거야. 그런 차원에서도 삼성보다 주가가 더 올라요. 삼성은 오히려 주가가 빠지고 있고. 그래서 이것도 뭐 일종의 국제자본 세력의 장난질 같긴 한데 아무튼 TSMC에 대한 소요, 필요가 길게 잡아서 2, 3년이라는 거야. 미국 입장에서. 2, 3년 후에는 대만을 버릴 수도 있다는 입장인 거죠. 네. 그렇게 되면 우리가 음모론처럼 얘기를 했었던 왜 2029년도까지 중국이 침공 안 할 것이라는 약속을 하냐는 거야, 미국이. 대대적으로. 그리고 왜 중국의 이제 대만 독립에 대한 선언을 철회를 하고 무기 주기로 했던 것들을 안 주느냐는 거지. 이와 관련된 충격적인 딜이 진행되고 있다는 촉이 이제는 50% 이상으로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 대만이 흡수되나요? 중국에? 전쟁 난다는 소리잖아요, 그러면. 아니죠. 아니에요? 미국이 이걸 선언을, 그러니까 대만에 대한 이제 침공은 막아주고 연기해준다는 선언 하에서 더 이상 독립이라든지 그 일국 양제 체제에 대한 부정을 못하게 되는 거죠, 정치인들이. 그러면서 홍콩 가듯이 자연스럽게 중국 통합을 지지하는 야당들이 지금에는 민진당이 아닌 중국 공산당이나 지금 친중국 정권을 세울 수 있는 정당들한테로 자연스럽게 교체가 되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된다. 그 기간까지 감안을 해갖고 야 무리하게 전쟁으로 해결하려고 하지 마. 전쟁 나면 서로 힘들어. 그러니까 지금 있는 민주당 선수 그만두고 다음 총선 해갖고 니네가 스스로 정권 교체를 해가지고 그런 상황에서 국민투표하고 해갖고 자연스럽게 통합해. 그 시기 2029년까지 해줄게. 라는 방식으로 전략을 바꾼다는 거야. 그럼 미국의 정치적인 지원이라든지 이 후원 없이는 완전 고립되어 있는 대만이 독자적으로 독립을 선언하거나 중국의 대거리를 할 수가 없게 된다는 거지. 그 부분을 양해시키기 위해서 펠로시가 가는 게 아니냐. 그리고 항공모함을 타고 가는 게 아니냐 이거야. 그러니까 펠로시가 가서 야 니들 어차피 그렇게 안 되면 아예 전쟁 나서 다 죽으니까 그냥 조용히 있어. 이렇게? 그렇지. 그냥 독립한다고 헛소리 하지 말고 그러다가 전쟁 나니까 그냥 내수로 해. 대신에 내가 항공모함 끌고 왔잖아. 혹시라도 전쟁 나면 우리 이렇게 지켜줄 능력이 있으니까 너희들 무력 침공 당하는 거는 그건 어쩔 수 없는 거고 정치적으로 그 소리 안 나게끔 처리하자라고 설득하러 간다고 나는 봐요. 아니 그거 아니면 지금 이렇게 할 수가 없는 것 같긴 하네요. 아무튼 이런 식으로 9월 위기설이 가라앉게 되고 뭐 우크라이나에서 이제 주말에 그 오데사 그 식량 수출항이 미사일 공격을 받았다라고 한 뉴스가 떴죠. 네. 러시아는 안 했대는데 누가 했어? 누가 했을까? 난 뉴스 나자 이것도 자작극 하네라고 얘기를 하기는 했었습니다만
결과적으로 그것 때문에 이제 또 곡물값 출렁출렁하고 뭐 다시 전쟁 위기 어쩌고 이렇게 제재만을 붙이고 있습니다만 뭐 제가 보기엔 마지막 발악인 것 같고요. 누구의? 젤렌스키? 잘난 새끼의 어떤 그 마지막 발악인 것 같고요. 결과적으로 러시아의 승리로 종전되고 봉합되는 과정을 거치게 된다 그러면 대만 문제도 그런 식으로 정치적으로 합의가 끝나고 나면 연말쯤 가면 코로나만 아니면 신규 그 켄타우로스 B2.75만 아니면 어떻게든 연말쯤 가면 좀 세계가 안 시끄럽게 조용조용하게 넘어갈 수 있지 않을까 라는 기대를 좀 해봅니다. 네. 근데 이 기사 웃기네요. 제목이 우크라이나가 러시아가 오데사를 공격했는데 곡물 창고는 무사하대요. 그럼 러시아는 뭐 우리가 쏜 거야. 러시아는 뭘 하려고 그러면 쐈어? 쐈다고 손 치더라도 그 러시아가 방해할 목적이고 러시아 바보냐? 곡물 수출을 안 시켜서 곡물 가격을 높이려고 하는 거면 아니 뭐 그 창고 그 큰 거를 조준을 못 해갖고 그거를 안 맞췄을까? 기사 웃기긴 하다. 진짜 재밌네요. 네.